네, 안녕하십니까. 김학과병원 사시과의 백승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시와 약시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은 잘 쓰지 않지만 옛날에 그 사팔이라고 했던 바로 그게 사시인데요. 두 눈의 시선 방향이 일치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즉, 두 눈이 한 군데의 물체를 쳐다봐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한쪽 눈은 물체를 쳐다보는데 다른 한쪽 눈은 바깥쪽을 본다든지 안쪽을 본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양쪽 눈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사시일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몰려 보인다고도 생각하셔서 얘가 사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데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사실 눈은 똑바르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흰자위가 들 보여서 좀 몰려 보이는 거지 코를 좀 높여주면은 사시가 아니게 제대로 보이죠. 실제로도 가성사시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도 사시가 아니고 사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정상일까요? 보면 이쪽 눈은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시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보면 이쪽 눈이 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외사시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정상일까요? 이 눈을 보면 가운데 빛이 똑바로 맺혀져 있고 똑바로 보고 있거든요. 사시인지 아닌지 알려면 반대쪽 눈의 방향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면 이 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내사시입니다. 조절성 내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지금 이 눈이 똑바로 보는데 이 눈이 안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한테 검사를 해보면 이런 애들이 원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원시 안경을 돋보기를 이렇게 씌워주면 이때는 눈이 똑바래지죠. 이런 거를 조절성 내사시라고 하고, 조절성 내사시는 안경을 씌워주는 게 치료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안경으로 조절이 되는 한. 영아 내사시라는 것도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그 사진인데 굉장히 어린 아이들, 영아,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몰리는 내사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는 선천내사시라는 말을 썼었지만 요새는 선천내사시라고 하지 않고 영아내사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간헐성 외사시. 지금 보면 분명히 똑바로 괜찮은데 한쪽 눈을 가린다든지 얘가 피곤하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한쪽 눈이 밖으로 나갑니다. 외사시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헐외사시라고 하죠. 이거는 대부분 결국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얘는 똑바로졌다 나갔다 이게 아니라 항상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항상 외사시라는 것도 있고요. 사시는 왜 생기나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관여를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모릅니다. 왜 생기는지 원인을 모르고요. 이렇게 뇌 이상이 있다던가 미숙아로 태어났다던가 그러면서 뇌 이상이 생겼다던가 이런 애들한테도 사시가 잘 생기기는 하지만 그런 애들한테 사시가 생기는 발생률이 완전히 정상인 애들한테 생기는 것보다는 높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시 환자는 보면 사실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시가 나타나는 애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유전적인 요소가 있느냐? 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가 사시로 수술을 했고 동생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검사는 해봐야 될까요? 임신을 했는데 동생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시에 대한 유전자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가 사시라고 해서 동생이 꼭 되라는 법은 없고 그렇다고 꼭 아니라는 법도 없고 알 수가 없죠. 검사시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형이나 누나가 사시가 있다고 해서 얘가 사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사시도 있고 안으로 나가는 사시도 있고 그런데 미국이나 이렇게 백인들을 보면 내사시가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면 외사시가 더 많고 내사시 중에서도 많은 거는 아까 보여드린 조절성 내사시가 많아서 사실 조절성 내사시는 수술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안경만 쓰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술하는 경우라고 치면은 결국 이 외사시 쪽이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언제 생기느냐, 선천성이냐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참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발생 연령이라고 하지만 이게 눈에 띄어서 병원에 오게 되는 게 이 정도 나이가 됐다라는 것이지 아주 어린 애들한테서 진짜로 검사를 확실히 해갖고 이 아이는 완벽한 정상이다, 절대 사시가 없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던 게 이 나이가 돼서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사시라고 할 만한 게 없었는데 이 나이가 돼서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눈에 띄게 돼서 병원에 오게 되는 연령은 이 정도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시 있는 애들이 많은가요? 한 4%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어른들 사이에서보다는 애들한테서 발병이 된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처음 사실 오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죠. 이 정도면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시 소아안과학회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이거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니고 그 사시학회 회원이 있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사시 환자가 얼마냐라고 계산을 했더니 1000명 중에 6.3명이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죠. 사시가 있으면 뭐가 안 좋은가요? 일단 미용적으로 보기 나쁘겠지만 어린애한테 말을 할 때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이 밖으로 나가면 보기도 좋지가 않고 안쪽으로 몰려도 보기가 좋지 않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한 물체를 두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안 단일시의 이상이 생깁니다. 두 눈으로 한 물체를 보는 거를 양안 단일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눈으로 제대로 한 물체를 볼 수 있어야지 이걸 입체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고 입체시가 가능하고 이 고도의 시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시가 있다고 해서 사실 어려서부터 있었던 애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뭐 주차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수술이라던가 무슨 보석 세공이라던가 이런 거는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두 눈으로 한 가지 물체를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에서 조금 다르게 보이는 모양과 이쪽에서 조금 다르게 보이는 모양이 뇌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생긴 입체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눈이 이쪽을 본다 그러면 같은 데를 같이 중요한 그 망막에서 황반이라는 중요한 부분에 쫙 제대로 상이 맺혀야지 이게 입체시가 가능한데 이 눈이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 상이 여기 맺힐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두 개로 보인다든지 어른들이 갑자기 사시가 생기면 두 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양안 단일시는 불가능해집니다. 사시는 꼭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가장 흔한 간헐성 외사실 말씀드려보면 어린애들의 경우인데 한 10대, 20대 돼서 나타나게 되는, 알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게 한번 생기면 저절로 좋아져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절대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두고 보다 보면 비슷한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결국은 조금씩 나빠져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다가 점점 자주 나타나고 사시각도 점점 커지고 그래서 결국은 항상 외사시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과를 밟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미용상의 치료도 미용상의 목적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눈이 한쪽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요새는 특히나 이 외모에 대해서들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남들이 사시 같아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쓰시죠. 성인의 경우도 그렇지만 애들의 경우도 이게 미용상의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낫게 하는 목적도 물론 크지만 애들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목적이죠.
두 눈을 똑바로 맞춰줘서 두 눈을 보게 만들어주면 양안 단일시가 발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아까 제가 조절 내사시는 안경을 씌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 방법의 사시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원칙이 달라집니다. 치료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시력을 제대로 검사를 하고 약시가 있다면 약시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안경을 써도 시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치료를 해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경 씌우고 콘택트 렌즈를 쓰는 게 이론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지만 애들한테 그렇게 쉽지는 않고 가림법, 약시 치료하느라고 많이 하게 되고요. 눈 운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가 알려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내사시가 있지만 원시가 있어서 원시 안경을 씌워주면 이렇게 눈이 똑바래지는 경우를 조절성 내사시라고 하고 이럴 경우에는 안경을 써서 눈이 똑바로 되는 한 안경만 쓰고 봅니다. 안경을 쓰는 게 치료인 셈이죠. 근데 한번 안경 써서 똑바로 됐다고 평생토록 안경 쓰고 괜찮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경을 쓰고 괜찮다가도 또 나빠지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원시가 줄어들면 내사시도 좀씩 줄어들기도 하고 한번 안경 썼으면 치료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애 상태에 따라서 안경을 새로 한다든지 수술이 필요해지면 수술을 한다든지 계속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사시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눈이고요. 안구고요. 이 눈 주변에 눈을 움직이는 조그만 근육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6개가 붙어 있는데 이 근육들의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좀 당겨서 붙이고 하는 식의 방법을 써서 억지로 눈을 똑바로 당겨서 똑바로 위치에 맞춰주게 됩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결과는 근데 이게 사시의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눈을 맞춰줍니다. 결과는 상당히 괜찮지만 완전히 똑바르게 맞추지는 못하고 약간 부족 교정이 된다든지 약간 과교정이 돼서 거꾸로 돌아가게 된다든지 처음엔 수술하고 괜찮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재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 가지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말씀드렸듯이 완치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추가적인 치료가 더 필요할 수가 있고 재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경을 바꾸게 될 수도 있고 가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한 전문의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시는 그냥 얼굴만 딱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봐서 사시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도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아까 보여드린 가성사시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밖으로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왔는데 사실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눈이 똑바르고 반대쪽 눈이 안으로 몰리는 거일 경우도 있고 전문가에 의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사시 종류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치료를 하게 되죠. 자, 이제는 약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시란 시력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한쪽 눈만 그럴 수도 있고 두 쪽 눈이 다 그럴 수도 있고 시력이 안 나오지만 눈에 백내장이라든지 망막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이런 식의 시력이 떨어질 만한 원인은 없고 어렸을 때부터 시력 발달이 제대로 안 돼서 시력이 안 나오는 거를 약시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은 안경을 제대로 씌워줘도 0.5, 0.3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맨눈으로 봤을 때 시력이 0.5, 0.3이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맨눈으로 봤을 때는 안경을 안 쓰고 나안으로 보는 나안 시력이 0.3인데 안경을 씌워주니까 1.0이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약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굴절이 이상이 있을 뿐이고 약시란 모든 방법을 써서 시력 교정을 해줬는데도 시력이 안 나올 때 그때 약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뭔가 약시를 일으킬 만한 이런 이상들이 있습니다.
사시가 있는 경우에 간헐외 사시 같은 경우는 약시가 잘 생기지 않지만 사시의 종류에 따라서 한쪽 눈만 계속 몰려 있거나 나가 있거나 그러면 그 눈의 시력 발달이 제대로 안 돼서 약시가 생길 수가 있고, 양쪽 눈에 굴절 이상, 그러니까 뭐 근시라든지 원시라든지 난시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양쪽 눈에 다 있으면 양쪽 눈에 다 약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한쪽 눈은 별로 굴절 이상이 심하지 않은데 한쪽 눈만 심하면 굴절 이상이 심한 쪽 눈에 짝눈인 경우에 약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안검하수라든지, 이건 눈꺼풀이 처진 걸 말하는데요. 어렸을 때 애들이 눈꺼풀이 처져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그 눈꺼풀이 가리고 있는 눈은 시력 발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시력 발달에 필수적인 적절한 시각적 자극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애들한테 생기는 거고, 어릴 때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시력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약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되느냐? 한모 2 내지 2.5%? 아까 어떻게 보면 사시보다도 오히려 더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만 또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력은 갓난아이는 태어나자마자 1.0을 보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눈 맞추게 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별로 시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이게 발달을 하는데, 이게 뭐 0살에서부터 시작해서 60살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한 뭐 3살 정도까지 거의 다 발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시절에 시력 발달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 그런 시기에 제대로 시력 발달을 시키지 않을 만한 원인이 있으면 약시가 쉽게 생기게 되죠. 어른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살이 돼서 안검하수가 생겼다고 약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애들한테 안검하수가 있으면 약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력 검사를 열심히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진단 시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가 잘 되는데 이게 발견이 쉽지가 않습니다. 검사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애들은 어려서부터 시력 발달이 안 돼서 약시가 있는 애들은 자기가 안 보인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안 보여 이런 얘기를 해서 병원에 오게 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일부러 얘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시력 검사를 해주기 전에는 약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부등시성 약시, 그러니까 짝눈인 경우에는 애가 한쪽 눈은 시력이 괜찮고 한쪽 눈만 시력이 나쁘거든요. 그럼 좋은 쪽 눈으로 보면서 할 일을 다 제대로 하니까 찡그리고 본다든지 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의 목적은 시력을 회복시키고, 사시가 없더라도 양쪽 눈의 시력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면 양안시가 제대로 안 됩니다. 두 눈으로 보는 기능이. 그래서 양쪽 눈의 시력을 다 제대로 발달시켜야지 양안시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요. 약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시가 있으면서 약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그 약시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재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시가 있고 약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하기 전에 약시 치료를 먼저 해야 되죠. 치료의 방법, 안경 써야 됩니다. 굴절 이상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교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서도 양쪽 눈에 차이가 난다. 애가 계속 한쪽 눈만 보고 반대쪽 눈은 안 본다. 그러면 이렇게 더 많이 쓰는 쪽 눈을 가린다든지, 뭐 아트로핀 같은 약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항상 좋아하는 쪽 눈 말고 반대쪽 눈을 써서 이쪽 눈도 시력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가립니다. 이렇게 약시 치료용 안대 같은 걸 붙일 수도 있고, 뭐 안경에다가 뭘 끼워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가리는 것보다도 안경을 씌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가리기만 하는 경우보다는 안경을 씌우고 가리는 경우가 더 많고, 안경을 쓰면서 가리자 그러는 경우에는 가리지는 않더라도 안경은 반드시 씌워주셔야 됩니다. 실패하는 원인, 애는 하기 싫어합니다. 그 가리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근데 애가 싫어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좋아집니다. 가장 좋은 거는 빨리 발견을 해서 약시가 심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을수록 좋고요. 한 7, 8살 정도까지는 약시 치료가 상당히 됩니다. 15살이 되면, 10살이 넘으면 약시가 있는 걸 발견해서 치료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물론 더 나이가 든 경우에 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대단히 드물기 때문에 처음 발견됐다면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시도조차 안 해볼 필요는 없지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치료가 제대로 될 확률은 떨어지죠. 이상입니다.